안녕하십니까. 민성길입니다. 오늘은 동성 성교 행동이 도대체 뭔가? 물론 다 아실만 하지만 궁금하신 것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동성 간에 어떻게 섹스하느냐 이거죠. 이게 사실 공개적으로 이런 섹스 자체를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하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섹스에 대해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비하면 쑥스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솔직히 말하고 실상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은근슬쩍이 얘기하면요 뭔가 신비하게 느껴지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나도 해볼까 어떤 이런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까놓고 얘기하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은 이렇게 까고 얘기하는 게 꺼려지시겠지만 다행히 저는 의사니까 의사는 이제 진찰할 때 맞으면 옷을 다 벗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사를 믿고 또 제가 하는 거는 절대로 무슨 외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성 간의 성행위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모두들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제 이 동성애가 이렇게 의학적으로 까발려지기 시작한 게 60년, 70년대입니다. 그전에는 시시하고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입에 담지 못할 만한 그런 좀 혐오스러운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발견되면 병원에 가기 전에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영화, 영국의 암호푼 유명한 수학자 튜링이라는 사람의 전기가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 튜링이 1950년대 암호 해독기를 발견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숨은 위대한 수학자죠.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동성애자 암호 해독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일거리가 없어져서 민간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동성애 하다가 잡혀가지고 걸려가지고 감옥 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킨제이 보고서도 감옥 간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니까 동성애 비율이 높아졌죠. 그렇게 이제 시기를 지나고 동성애가 이제 70년대 병이 아니다라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제 정했어요. 그러면서 동성애가 병이 아니라고 말이 되니까 이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노골적인 연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놓고 동성애자한테 너 섹스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물어보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나온 그나마도 좀 보기 드문 데이터 중에 하나 제가 찾았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어떤 섹스하는지를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제가 일부러 영어로 썼습니다. 우리말로 쓰면 좀 예민하죠. 이제 번역을 해보면 감각적인 터치, 이게 애무하는 거죠. 이게 96%, 딥 웨스 키싱, 프렌치 키스라고 그러죠. 혀를 넣는 키스 87%, 입술만 대는 거 86%, 서로 자위해 주는 거 이게 90%입니다. 그리고 구강 성교가 90% 가까이 돼요. 근데 그게 사정하는 경우가 사정 없는 경우가 있는데 사정하는 경우는 또 확 줄습니다. 그러니까 구강 성교를 해도 사정은 이제 입 밖에서 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핑거 퍼킹,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죠. 손으로 하는 그런 이제 애무, 집어넣는 것도 있고 집어넣음을 당하는 것도 있고 이제 학문에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문 성교는 한 40%. 그러니까 동성애자라고 해서 다 모두 학문 성교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인서티브, 리셉티브. 하더라도 이제 사정하고 안 하고 또 차이가 있고요. 리밍이란 것이 있는데 이게 좀 고약해요. 입술로 항문에 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썩 하는 경우도 있고 썩 당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데 사람들이 썩 당하는 것보다 썩 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나 봐.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죠. 피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 주먹을 항문 속에 넣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위험하니까 하는 사람이 적긴 한데
요것 때문에 이제 그 동성애 행동이 이제 악명이 높아요. 피스팅 이런 것 때문에. 이러면 이제 그 주먹을 넣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는 뭐 병, 전구, 막대기, 야구 방망이를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황문이 파열되죠. 그래서 응급실에 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옛날에 제가 세브란스에 있을 때 그 미국에서 그 뉴욕에서 인턴을 해봤던 사람 그 말을 들어봤는데 자기 인턴할 때 그 응급실에는요 뉴욕에서는 우주복을 입고 그 응급실에 근무한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응급실에 오게 되면 그냥 그 피가 낭자하니까 잘못 손대면요 그 사람이 그 동성애자하고 이러면 그 에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즈가 몸에 닿으면 안 되니까 우주복을 입고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했다 그래요. 근데 그만큼 이런 그 행동이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동성애라 그러면 동성 간의 사랑 뭐 이런 거 뭐 아주 그냥 뭐 멋지고 근사한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또 실제 이런 사람들이 미디어, 뭐 텔레비전에 이런데 멋진 모습으로 나옵니다. 멋진 모습으로 세련되게 해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또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방송국에서는 그걸 또 과장되게 쇼를 해요. 그래야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하여튼 당사자들의 그런 욕망하고 미디어의 그 돈벌이 욕망하고 합쳐가지고 이 방송국에 무수하게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보면 아이고 뭐 그 혐오를 가지지만 애들이 보면 멋지게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모든 행동이 전부 위험 행동입니다. 위험. 뭐에 위험합니까? 이 학문이 손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두가 다 이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지금은 뭐 동성애 하면 에이즈만 얘기하는데 에이즈보다도 더 위험한 게 일반 성병이에요. 일반 성병. 그 다음에 요즘은요, 간염도 성병에 들어갑니다. 이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그 유럽에서 게이 퍼레이드, 게이 축제를 하게 되면 전 세계 게이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축제를 벌리죠. 퍼레이드도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밤에는 이제 그런 그 성적인 오르기가 진행되죠. 그때 가서 오랄 섹스 하다 보면 이제 간염이 입으로 통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집에 와서 며칠 후에 급성 간염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병원 통계가 그때 간염 환자가 확 올라가죠. 이런 게 지금 그 유럽 국가들의 학술지에 그런 논문들이 실립니다. 일반인들이 모르죠. 간염이 어떻게 그 성병이냐. 이제는 간염이 중요한 성병이 됐어요. 이 간염은 또 에이즈만큼 위험하죠. 그 모르고 지나다가 나중에 이 간염으로 간암으로 변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다 위험 행동입니다. 리스키하다 그러죠. 그 왜 리스키하냐? 이게 다 비자연적이니까 그래. 자연을 따르면 병이 생길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 동성애라 그러면 남자끼리의 그 사랑만 생각하고 뭐 어떠냐 그러지만 실제로 그 수반되는 그 문제점이 보통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신체적인 이제 우리가 의학에서는 합병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합병증이 왜 생기느냐? 그 학문성교의 우리가 실상을 알아야겠죠? 학문성교의 실상은 뭐가 문제냐면 그 학문이 배설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문성교를 하려면 사전에 말하자면 소독을 잘 해야 돼. 이게 절차가 이제 복잡하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는 수가 많으니까 병이 퍼지는 거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윤활유를 넣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강 학문 성교가 아주 위험해요. 학문에 있는 것들이 다 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간염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구강 성병이 생기죠. 구강 에이즈. 여러분 구강 에이즈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해 잘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이유는 항문 점막이 연약해서 그래요. 아주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그 질은 보기보다 굉장히 튼튼해요. 왜냐하면
무수한 성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이 질벽이 튼튼하지 않으면 감염이 되면 큰일이라죠. 그러니까 아주 튼튼합니다. 찔개예요. 여러분. 그런데 항문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변만 통과하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행위를 통해서 상처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감염이 되고 뭐 항문 손상, 변실형 이런 게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특히 이제 주먹 넣기 같은 거는 진짜 위험하죠. 그리고 위생 문제, 뭐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장균이라는 거 아시죠? 이 콜라이. 그 대장균이 모든 오염, 감염의 지표입니다. 뭐 음식점에 식당에 어떤 음식이 오염된지 않는지를 보는 그 기준이 그 음식에 대장균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모든 세균을 체크할 수 없으니까. 대장균이 많으면 이건 오염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변에 많은 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전염이 된다 이것이. 그리고 제대로 성병도 많죠. 매독, 임질, 곤질염, 메이서, 간염은. 요즘은요, 그 에이즈 때문에 모두 조심을 하기 때문에 매독 임질이 많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에이즈가 치료된다 그러니까 치료되는 건 아닌데, 활동성이 줄어드는데 감염은 일으키지 않고 하지만 여전히 균은 살아있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교하면 전염은 안 된다라고 말하죠. 뭐 그러니까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조심을 안 합니다. 콘돔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에 에이즈는 잠잠한데 매독, 임질, 곤지름 이런 게 그냥 번창을 합니다 지금.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질병센터에서 그런 거 광고를 안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WHO에서는 이거 다시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말들이 나옵니다. 옛날에 매독 임질은 페니실린 가지고 쉽게 치료됐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그거 걸려도 치료하면 된다 생각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하도 페니실린 쓰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한 매독균도 저항이 생긴 거예요. 말을 잘 안 들어요. 페니실린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강성교를 통해서 입으로 이제 말하자면 변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소화기 장애가 생깁니다. 옛날에 동성애자들이 소화기 장애가 많았는데 그걸 의사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자가 자기가 동성애 한다는 말을 안 하니까. 그게 이상한 소화기 병이 소화장애 불량 뭐 이런 게 많은데 설사변비 의사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신드롬이라고. 그 정도로 나중에 이게 다 이제 구강 성교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됐죠.